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강 기회에 대한 평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벤처의 기회에 대한 평가 기능이기 때문에 신생벤처가 창업을 얼마큼 하고 얼마큼 도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대략 약 40년 정도 이제 벤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지 40년 정도 됐는데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대략 약 1,500개 정도의 사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약 50만 건 정도가 특허 신청서를 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업가들이 신생 벤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동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동기로 우리가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흔히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론에 의하면은 사람이 갖고 싶은 욕구 중에 가장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인데요.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신생 벤처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가 회사를 나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사와 뭔가 독립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생했을 때 신생 벤처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개발 욕구가 강할 때, 예를 들면 특히 대학원생이나 또 연구원에 있는 경우 연구를 하다가 자신의 연구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을 때, 그때 많이 벤처라고 하는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신의 복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부적인 복지를 많이 수용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벤처 창업을 하게 되면 개인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 있고요. 다음, 부에 대한 인식도 있겠죠. 자신의 아이템이 매우 사업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어서 뭔가 모델이 좋게 나올 경우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에 비해서 부의 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거나 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인식으로 많이 벤처를 창업하곤 합니다. 그 다음, 감세와 간접적인 이득이 있어서인데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은 어떤 감세나 간접적인 이득보다는 고정적인 게 많은데, 만약에 벤처 창업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벤처 창업에 대한 면세 관련 제도 또는 감세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창업을 했었을 때 이제 간접적으로 이득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추구하는 롤모델이 벤처 창업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쭉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뭔가 이 요소 말고도 다른 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약간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네요. 새로운 벤처 창업을 하는 계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기 위한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신선 벤처들의 성과들을 예측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신생 벤처들의 성과를 예측하는 데서 환경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위험, 또는 좁은 시장, 또는 희소자원 등, 또는 창업자의 개인의 목적과 설립 과정, 또 벤처 자체에 대한 다양성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 말고 최근에는 창업가의 조직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업가가 만들어 놓은 해당 벤처의 조직이 과연 얼마큼 튼튼하냐 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지속적인 벤처 창업을 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은 중요하지만 조직 자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 벤처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함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미리 사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내용에 보시면은 그런 체크할 수 있는 6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뭔가 시장에 대한 조사나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부실한 정보로 인해서 하다가 함정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 평가를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좋을 것 같은 것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창업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본인이 아니라 본인과 같은 소비자거나 아니면 다른 소비자의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 아마 이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중요한데 흔히 많이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간과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앞서 말했던 객관적 평가가 부족해져서 흔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술적 요건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벤처 창업할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적 요건이 정보를 명확하게 뭔가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후에 창업한 후에 이제 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기술적 요건은 또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재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에는 개인의 자금 조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얼마큼 충분한지, 그리고 이 자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보유되어 있어야 무언가 새로운 걸 할 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벤처의 독특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벤처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사업화 시키는 거라서 이게 일상 장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더라면은 시장에 나가더라도 잘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벤처 자체 창업을 하려면 내 아이템이 어떤 기술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적인 부분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창업했다가 바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특허를 중시하는 이 벤처 창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이나 또는 관련된 저작권법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법적인 이슈들을 꼭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래 6건들 중에 본인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면 어떤 것들이 가장 부족할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생 벤처 아이디어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신생 벤처로서의 아이디어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벤처의 기본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2가지 질문이 있네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어딘가에 위탁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합법적인가? 했을 때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가 불법적 요소가 아니라 합법적 요소인지를 꼭 법적인 규제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벤처의 경쟁 우위의 부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특정한 경쟁 우위들을 제공할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 우위적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벤처들 중에서도 유사한 아이템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경쟁 우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온다면 경쟁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초기에 경쟁 우위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즉 경쟁을 하니까 경쟁 우위인데 만약에 경쟁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잘 유지시킬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3번째는 벤처에 있어서 구매자의 의사결정이 이제 한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누가 고객이 될 것인가, 즉 고객이 누군지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 중에 뭐 STP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누가 정말 고객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별 고객들이 얼마나 구매할 것인가, 대략 그분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고, 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있을까 했었을 때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기업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이 어디에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보고요. 또 이러한 고객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가, 여기 수도권인지 아니면 지방인지 또는 해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모바일인지 아니 오프라인인지 등등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자,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부분에서 광고와 판매에 얼마나 많은 광고 비용이 들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에는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인 아이템에 대한 광고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얼마큼이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력이 얼마큼 센지를 알아보는 것 같고요. 기업이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했을 때, 그리고 언제까지 차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두고선 이를 목표에서 봤을 때 이만큼 정도는 우리가 언제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2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3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판매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 라는 것도 알아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판매 기능은 주로 유통을 누가 할 것인가, 마트가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할 것인지, 가맹점을 두고 할 것인지 등등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가격을 책정할 때에도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쟁사의 가격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기능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비교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엄청나게 위치가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렵거나 또는 너무 가깝거나 할 수 있긴데, 얼마나 그 아이템별로 내 아이템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결정할 것인지랑, 도매, 소매, 중개상, 광고, 우편물 중에서 어떤 유통 채널을 써서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판매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시작 전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주문 받을 수 있는가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마케팅 요소들에 대한 질문들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의 서비스와 생산에 관련돼서는 기업은 판매할 것을 제조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 또는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처는 이용을 가능한가, 그리고 공급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그리고 생산 부지를 위한 적절한 임대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제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공장 설립, 철거, 보험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품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반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상품 결속, 낭비, 손상, 불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등등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고요. 벤처의 추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사업별 능력이 보장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지, 그리고 조언자가 필요한지, 핵심 인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리후생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 부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운영체계 구성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자금은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추가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재정 예측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불확실한지, 그 다음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매출액 수익률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내수나 외부에 있는 수익률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운용 자본은 얼마인지, 은행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은행의 반응은 어떤지 등등등 벤처의 자금과 관련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읽었던 그 체크리스트를 꼭 한 번씩 체크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벤처 창업은 창업할 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중을 하고 본다면 창업 전에는 일단 아이디어를 성에서 시작을 하고요. 사업을 해서 일단 준비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예비 창업자 단계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수닥수닥 하는 과정을 약간 창업 전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 단계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활동 및 배송을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간의 위험이 넘어섰을 때 끝나요. 그 다음에 창업 후의 단계에는 벤처가 종료되거나 조직적 실체의 존재가 창업가에 의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이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진짜 벤처가 되게 되면은 나가지 않고서는 다 항상 관리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창업 단계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활동 및 배송을 시작하고 사업이 확실하게 수립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즉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고 자금 조달 지원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 아이디어를 실제 판매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데 사업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서, 어떤 단기간의 어떤 위협에서의 넘어섰을 때 이제 이 창업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자, 창업 후의 단계가 있는데, 후의 단계는
이제 벤처가 종료되거나 뭐 조직적 실체가 나타나거나 했을 텐데,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폐업, 즉 창업가에 의해서 더 이상 통치 안 할 때까지의 단계를 이제 창업 후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 단계는 사실 일반 창업 단계랑 똑같아요. 창업 전에 예비 창업, 그리고 창업하고, 그리고 창업 끝나서 이제 실업을 하게 되는 이제 경우로 나눠지는데, 흔히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창업 전 단계를 정말 잘 해서 창업 단계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 벤처 창업의 단계에서의 결정적인 5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창업 전에 창업 단계에서의 결정 요인은 벤처의 상대적 독특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벤처랑 뭐 일반 창업에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독특함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창업의 상대적인 투자 규모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실제 벤처 창업을 할 때에는 투자 규모가 조금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벤처가 창업 단계를 이동할 때 기대는 판매와 수익이 성장. 그래서 창업 단계를 이동했을 때 얼마큼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기대짐. 창업 전 단계 때에는 이제 뭐 제품의 가용성, 고객 가용성, 즉 제품과 고객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단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지만 실패하는 벤처들도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타이밍. 흔히 우리들 그 버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정하게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만약에 스마트폰이 등장했더라면 과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썼을까? 아니면 삐삐를 썼을까?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스마트폰보다 삐삐를 사용했을 겁니다. 즉 아이템과 서비스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타이밍을 잘 지켜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품 디자인 문제들로 봤었을 때 디자인이라고 한 친구가 매년마다 바뀌고 그리고 자주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그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디자인 페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제품들에 대해 제품 디자인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짚어주면 좋고요. 이런 디자인이 약해가지고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안 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품은 좋은데. 그래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부적절한 유통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통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뭐 할 때에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명확한 사업의 정의. 내가 사업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가 저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제 불명확한 사업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실패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한국의 지나친 의존. 예를 들면은 특정한 상대에게서 의존하게 되면은 특정한 상대에게만 이제 소비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고객층을 모색하는데, 우리가 앞서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선정할 때에는 한 팀을 주로 하지만 결국 이거는 한 팀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가지 재량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불충분한 자본 공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매우 중요한데 그 자금이 형성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너무 빠르게 이제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너무 빠듯한 재정을 만들어서 실제 창업하기 어려운 상태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경영상의 문제들이라는 게 있어요. 팀 접근법과 인적 자원이 있는데,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팀 빌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리더가 이제 팀 조직을 끄는 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고, 인적 자원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기르고 있는 인적 자원이 이 회사랑 맞지가 않거나 또는 뭐 인적 자체가 개인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경영상에 빈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미리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벤처 창업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먼저 프로필 분석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핵심 차원들이나 변수를 가지고 벤처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함으로 창업자로 하여금 사업 벤처의 잠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래요. 즉 한마디로 벤처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 창업자가 정말로 벤처로서 잠재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일의 전략적 변수는 신생 벤처의 궁극적 성공이나 실패와 구체하지 않고 대부분 변수의 조합에 의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일 전략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팀끼리 한마디로 학과를 지으면 학과끼리 싸우는 거고 팀끼리는 팀끼리 싸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닥 반가운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양한 변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팀에게는 A 변수에 대한 1, 여기는 B에 대한 변수 1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단일의 전략적 변수는 신세 벤처의 궁극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구체화하지 않고 대부분 변수의 조합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적 전략적 변수는 어떤 신생 벤처들의 궁극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다른 변수들과 섞였을 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원을 충당하기 전에는 이런 변수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사하시고요.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 기준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창업가들이 이제 타당성에 대한 질문들을 기초해가지고 그 자신이 선택할 과정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 타당성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타당성 기준 질문에 포함된 요인들에게 추가하여 외적인 요인들을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타당성 기준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창업가들은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기초해서 기준 선택 리스트를 통해 벤처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이 생겼을 때 그 아이템이 정말 시장에서 타당성이 있었을 때에 대한 질문을 기초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서 진짜로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어디 있지? 라는 걸 이제 통찰력을 한번 조사해보고 그에 따른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포괄적인 타당성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타당성 기준의 질문에 포함된 요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더 결합해서 좀 더 너프한 상태에서의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방법이 포괄적인 타당성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타당성 기준 접근법에 기초한 질문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시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가? 초기 생산 비용이 현실적인가? 초기 마케팅 비용이 현실적인가? 제품은 매우 높은 마진에 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장에 진입하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현실적인가? 잠재적 시장은 큰가? 제품이 성장군이 첫 번째 인가? 초기 고객이 존재하는가? 개발 비용과 기간이 현실적인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가? 제품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자, 이래서 신생 벤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핵심 영역에서는 자, 신생 벤처 아이디어가 이제 기술, 시장, 재무, 조직, 경쟁 등의 여러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타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타당성에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요건, 제품의 기능적 설계와 매력적인 외형, 소비자 수요 또는 기술적 및 경쟁적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외적인 특징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는 준비된 유연성, 제품이 만들어지는 소재에 대한 내구성, 기대되는 성능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운영 조건에서의 신뢰성, 어떤 잠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일반적 운영 조건에서 제품 안정성, 수용 가능한 진부와 비율, 즉 합리적 유용성, 쉽고 낮은 유지 비용, 불필요한 다양성을 제거할 통해 잠적을 교체할 수 있는 부품 간의 표준화, 그 제조 및 공정의 이용성, 그 다음에 취급 및 사용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는 자, 일반적인 경제적 트렌드와 시장 자료, 가격 자료가 있는데요. 신생벤처의 타당성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주문이 있는지, 공급이 있는지, 재고가 있는지,
소비자가 지출하는 다양한 경제적 지표들을 말하고, 시장 자료는 소비자와 소비자 수요 유형, 그래서 뭐 계절적 변화 또는 각종 규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 상호 보완적 대체적 제품에 대한 가격의 범위, 기준 단가, 그리고 할인, 구조, 경쟁력 자료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신생 벤처에 대한 기회에 대한 평가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신생 벤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창업을 도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총 7가지의 동기가 있고, 그 동기에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뭐 롤모델을 만든다든지 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이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과, 만약에 벤처 창업을 한다고 친다면 객관성 기업에 대한 평가의 부족,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력 부재, 기술적 요건에 대한 부족한 이해, 부실한 재정적 이해, 벤처의 독특성 부족, 법적 이슈에 대한 무지 등 어떤 함정 요소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것과, 중간에 아이디어 체크도 있었어요. 아이디어 체크도 꼭 해보시고, 마지막에 창업 단계에 따라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술적, 시장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